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소음 분쟁 사건들, 소음 갈등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접수된 도내 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14,600여 건에서 2021년 24,200여 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도 2만 건을 넘기면서 코로나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도 커진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위아래 집이 물을 사용할 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잘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조용할 때 가장 많이 시끄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벽을 이렇게 해도 벽이 다 부서지는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나가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애기들 뛰어다니는 소리나 시끄럽게 할 때는 옆집 소리도 종종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관심도가 높았던 키워드에도 이런 소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사에서 발표한 아파트 리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대적으로 언급률이 가장 높았던 키워드는 바로 벽간 소음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3.7배나 늘어난 건데요. 공동주택의 방음 이슈가 윗집과 아랫집만이 아닌 옆집 간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부동의 1위는 층간 소음이었는데요. 소음을 둘러싼 갈등과 관심이 늘고 또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층간소음 항의를 할 때 허용 범위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가능하지만 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 안 되고요. 주거 침입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천장을 두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우퍼 같은 음향기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경기 지역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면 관리사무소의 중재 의무와 함께 아파트 자체 관리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센터를 이용해서 갈등 조정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소음을 측정해서 중재 혹은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인데 다만 그 기준과 처벌 방법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현행 법률상 층간소음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을 따르는데요. 소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처벌 수위도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요. 사실상 법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올해부터 직접 충격음에 대한 소음이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4데시벨씩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기준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벽간 소음의 경우엔 아예 기준 소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웃 간 분쟁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음 분쟁의 약한 처벌과 소음 기준까지 소음을 둘러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재호 기자가 현 제도의 한계와 대안을 이어서 보도합니다.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 심하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이사를 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사를 앞두고 있는 한 엄마가 층간소음이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알려주는데요. 현관문 앞에 유모차나 아동용 자전거, 킥보드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웃이 될 세대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분위기입니다.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아예 꼭대기층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어느 정도는 집을 구할 때 물어보죠. 기본상 이제 매스컴에서 그렇게 정도 되니까. 층간소음 없이 이렇게 탑층 꼭대기층을 원하는 분은 있기는 해요. 아파트 그렇게 저기 하면 하게 뛰면 못 살죠. 이제 그 하게 뛴 사람들이 꼭대기층을 찾는 거죠. 소음을 피해 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시대.
실제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는 이모 씨. 3년 전 남자아이 둘이 있는 세대가 윗집으로 이사 온 날부터 극심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건 기본이고 뭔가 내리치는 소리에 피아노 치는 소리까지 그야말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늘 한 10시 이후부터 그 부부가 퇴근해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뛰어놀더라고요. 그 뛰어노는 소리에다가 식탁 의자가 다락다락 소리까지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밤에는 노이로제, 그랬을 때는 스트레스,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병원에도 다닐 정도로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심정이었습니다. 윗집 현관문에 메모를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도움도 요청해봤지만 효과는 그때뿐. 참고 이해해보려던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변한 지 오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도 이제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윗집에 사는 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볼 때는 그분도 저를 제대로 잘 보질 못해요. 이게 이웃사촌이 아니고 이웃 원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들이 남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소음은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층간 벽간 소음 해결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들 모두가 동참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지마다 자치 기구를 만들어 거주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 기준과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세대엔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 오늘 민원이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갈 수 있고 한 번 더 발생되면 또 갈 수가 있고 관리와 신속 대응이 되다 보니까 층간소음 민원 자체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민원이 한 70% 이상이 줍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건축 기준 강화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야간 층간소음 기준은 34데시벨. 하지만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이 49데시벨만 넘지 않도록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건물은 50데시벨 가까이 소음이 나게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벽간소음은 기준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지을 때의 기준이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준을 맞췄습니다라고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까 지을 때의 소비자 만족도 자체는 아예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최근 한 노부부가 층간소음에 대해 사과한 윗집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주며 마음껏 뛰어놀라고 전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주택소음은 이런 방식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큰 사회 문제가 돼버린 만큼 이제는 온 사회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